자, 2015 개정 독서 미래 N 3단원의 소단원 3단원 비판적 읽기 개념 부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표현 방법, 글쓴이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자, 얘네들을 뭐 한다고요?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알아야 되지? 비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비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좀 안 좋게 평가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판자가 판단할 판자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근거를 들어 좋은 점, 그다음에 나쁜 점, 쉽게 설명하면 나쁜 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하면 나쁜 점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점도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야. 비판에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근거를 반드시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좋아요. 그냥 나빠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 개념 보면은 비판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요.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책에서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독서수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는 거는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쓴이의 어떤 가치관, 이 글쓴이의 가치관, 생각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이에요. 비판적 읽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래서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 이런 거를 따져봐라라는 거예요.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좋으냐, 나쁘냐 그러죠. 그래서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 또는 사회 문화적 이념, 이념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까지 찾아내서요 비판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판적 읽기 개념과 그렇죠?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이건 좀 큰 방법이죠. 적절하냐 이런 걸 찾아내서 따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뭘 따지냐? 중요한 게 바로 내용의 타당성, 관점의 공정성이 있습니다. 자, 타당성이라고는 말 그대로 타당하냐, 즉 옳으냐, 그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관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관점에 부합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근거를 제시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거가 제시돼야 타당한 거예요. 근데 공정성은 말 그대로 공정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해요. 자,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 주장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하는 근거가요. 정확하냐. 이걸 따져라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장의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주장의 타당성.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에 대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때로는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자,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근거, 부정확한 근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예요. 따라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제시된 주장에 논리적 비약은 없느냐, 그 다음에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따져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읽는 방법 중요하죠. 자, 관점의 공정성은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글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그래서 글쓴이는 주상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고 한쪽으로 길어진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균형필 시각을 잃고요. 한쪽으로 길어진 내용을 서술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관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이유예요. 따라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 방법. 자, 관점의 공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글쓴이의 주장에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를 위한 질문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자, 내용의 타당성 판단과 관련지어서요. 주장의 논리적 비약이 없는가? 그리고 주장이 합리적인가? 그다음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관점이 객관적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표현 방법의 적절성, 이건 표현 방법이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과장된 표현,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글쓴이의 이제 의도를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의도에 공감하느냐?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라는 거.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거는 사회 문화적 이념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핵심어라는 거 한번 보면 타당성과 이제 공정성, 그죠? 그다음에 표현 방법의 적절성, 그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사회 문화적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타당성과 공정성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있죠. 타당성이라는 것은 주장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정확하냐. 그리고 공정성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느냐. 자, 표현 방법의 적절성 따라가 보니까요. 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이 표현 방법에 과장, 축소, 왜곡 등이 없느냐. 그렇죠? 글쓴이 의도 따라가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냐. 설득이냐. 아니면 정보 전달이냐. 뭐 이런 것들. 사회 문화적 이념. 글을 쓸 당시 그 글을 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이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글에 반영되니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 사회 문화적 이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표현의 이제 방법의 적절성, 평범 적절성을 적절하냐라는 거죠. 자, 글쓴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독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효과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따라서 독자는 글 읽을 때 과장된 표현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하기에서 글쓴이의 의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글은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다. 또한 그 의도는 글쓴이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 독자는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이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라. 만약 글쓴이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하지 않는 부분, 의도에 자기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논할론자 이치있잖아요. 이치에 따져 논함인데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나아가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가? 이것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두 얼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냉장고는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현대인들의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살쪄. 그렇죠? 네. 아이들은 배고프면 냉장고부터 열어 그 안에 가공식품을 마구 꺼내 먹는다. 만두, 피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대형 냉장고 문화가 처음 생겨난 미국의 경우 1988년 전체 인구의 23%던 비만 환자가 1943년에는 31% 늘어났으며 2009년 34.3%로 늘어났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주장이 이거죠. 그 현대인들의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겠다라는 거 냉장고가 그 근거가 바로 이거죠. 통계 자료 그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자, 비만 환자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넣어두는 습관, 이 바로 비만 환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장이에요. 그죠? 독자는 우선 근거가 된 통계가 정확하고 사실인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출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출처가 지금 없죠? 그러면 약간 이제,
출처가 없으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거 출처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자, 주장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는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들을 보관하는 우리의 습관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을 보관하는 우리의 습관을 반성하자. 독자는 여기에 공감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의 개념하고 방법, 그죠? 타당성, 공정성, 그죠? 그 다음이 적절성, 그 다음에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이런 것들을 잘 비판적으로 읽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을 정리한 부분이죠.